그런데 한의학에서 수천 년 전부터 사용해오던 이 대게가 몇 년 전부터 시중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 세상에 누가 먹어도 좋은 약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먹어도 좋은 것은 사실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먹는 한약에 들어가는 수많은 한약재. 한약에 들어가는 한약재를 모두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한약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한약재들의 이름과 효능, 이런 걸 알고 싶진 않으세요? 또는 내가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에 어떤 식품이나 약을 평소에 먹으면 좋을까, 도움이 될까, 이런 게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이런 궁금증을 가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김우성 원장의 약방의 감초, 그것이 궁금해. 여자라면 매달 찾아오는 손님, 생리가 있죠. 생리는 매달 자궁이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냥 조용히 왔다가 별 탈 없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어떤 분들은 심한 생리통을 겪기도 하는데요. 살짝 아랫배가 아픈 정도면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생활에 좀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분들도 많죠. 그래서 심한 생리통을 개선해 보려고 한약 처방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생리통 개선을 위한 한약에 들어가는 약재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알려드릴 생리통 개선에 좋은 한약재를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는 대게, 다른 한 가지는 애엽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뭐지? 처음 들어보는 건데 싶으실 텐데요. 알고 보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거, 대게는 바로 엉겅퀴를 뜻하고요, 애엽은 쑥을 말합니다. 엉겅퀴와 쑥이 어떤 효과와 알아둘 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게라는 약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풀 종류인 엉겅퀴의 뿌리, 잎, 줄기 등을 말린 것입니다. 이게 대게고요. 그 엉겅퀴의 뿌리와 줄기 부분이 보이네요. 딱딱한 질감이고요. 네, 냄새는 그냥 풀 냄새가 납니다. 갈색이고요. 대게는 성질이 약간 차갑고 독이 없으면서 효능으로는 출혈을 멈춰주고, 그리고 염증으로 부어있는 것을 내려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동의보감에 보면 예전에 몸에 큰 종기가 생기거나 혹은 염증 때문에 이렇게 부어있을 때 엉겅퀴 즙을 짜내서 부은 곳에 바른다는 혹은 먹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종의 천연 소염제 등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 신기한 게 이 엉겅퀴를 살짝 볶아서 사용하게 되면 지혈작용이 생깁니다. 코피나 혈뇨, 체질로 인한 출혈 등에도 사용하고요, 자궁 출혈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생리량이 너무 많거나 생리가 아닌데도 피가 나오거나 이런 증상에도 이 엉겅퀴, 즉 대게를 씁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 수천 년 전부터 사용해오던 이 대게가 몇 년 전부터 시중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밀크시슬 들어보셨죠? 밀크시슬이 곧 대게입니다. 대게의 다른 효능은 성질이 약간 차고 간에 해독작용이 있고 담즙 분비를 도와주는데요. 평소에 몸에 열이 좀 있으면서 술을 자주 드시고 고기도 많이 먹는데 기름진 것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복용하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여성분이 평소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량이 많고 생리혈의 덩어리가 있다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평소에 몸이 차고 손발도 차고 위장이 약해서 식욕도 별로 없고 그리고 추위도 많이 타고 이런 분들에게는 이 대게가 잘 맞지 않습니다. 이 대게를 복용하고 이런 분들은 몸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좋은 약은 없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뭘 먹든지 본인의 증상과 체질을 알고 나서 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다음 생리통에 좋은 한약재는 바로 애엽인데요. 애엽이라는 것은 쑥입니다. 네, 쑥은 다들 잘 아시죠? 약으로 쓰는 쑥은 보통 강화도산이 유명합니다. 강화도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그런 쑥이 약 효능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쑥인데요, 한약재로는 애엽입니다. 쑥을 이렇게 말려둔 건데요, 쑥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쑥빵 드셔보셨죠? 거기서 나는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쑥은 그 성질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밀크시슬, 즉 대게와 달라요. 반대로 대게는 약간 성질이 찬 편이고요, 애는 성질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 쑥을 복용을 하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특히 여성이 복용을 하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아랫배가 차서 생리통이 심하거나 아랫배가 차서 찬 곳에만 가면 냉이 흐르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추위도 많이 타고 손발도 차고 아랫배도 차고 이런 분들이 생리통이 심하거나 냉이 자주 생긴다면 쑥차를 자주 드시면 좋겠죠. 하지만 이 쑥 역시도 생리통이 좋다고 생리통 있다고 다
무조건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쑥은 성질이 따뜻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아서 더위도 잘 타고 땀도 많고 얼굴에 뭐 여드름도 잘 나고 피부에 트러블도 잘 생기고 이런 분들이 생리통이 있다고 해서 쑥을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몸에 열이 더 많아지면서 피부에 뭐 여드름도 더 많이 나게 되고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더위도 더 타고 거기다가 막상 생리통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리통이 좋은 한약재,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성질을 가진 대게와 애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약재는 각자 특유의 어떤 효능과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태와 체질에 맞는 처방과 복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 누가 먹어도 좋은 약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먹어도 좋은 것은 사실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약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유의 성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좀 차갑다거나 혹은 뜨겁다거나, 몸이 찬 분들은 따뜻한 약을 복용을 해서 몸을 좀 데워주고, 반대로 몸이 열이 많은 분들은 성질이 서늘하거나 찬 약을 써서 몸의 열을 식혀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 약이 가진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또 성질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맞지 않는 성질의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음식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매일 먹는 쌀 있죠? 쌀 같은 경우는 약이 아니에요. 음식이죠. 왜 그럴까요? 쌀은 성질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질 않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쌀은 따뜻하다 혹은 서늘하다가 아니라 그냥 중간이다, 평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먹어도, 아무리 오래 먹어도 쌀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양소로만 작용을 하지 사실 약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약재를 따로 구매를 하셔서 스스로 어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복용하시려고 하면 먼저 본인의 증상과 체질, 그 약재의 성질, 효능을 어느 정도 아신 다음에 나에게 맞을 것 같은 약재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누구에게나 맞는 약은 없다. 네, 오늘 생리통에 쓰는 대표적인 한약재 두 가지, 대게, 즉 밀크시슬과 애엽, 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